네, 이번 시간에는 그 유명한 예제인데 그 ANN 구조인데 MNIST 데이터셋에서 ANN 구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MNIST 데이터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루어야 될 것 같고, 이걸 계기로 텐서플로우를 활용해서 AN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MNIST 데이터에 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784로 플래튼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픽셀 단위인데 그레이 스케일 경우에는 행렬처럼 생각하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뭐 numpy, matplotlib, tensorflow 등을 불러오고, 그 여기서 보시면 tensorflow example 튜토리얼에 이렇게 해서 원핫 인코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왔고, 여기에서 보시면 MNIST 트레이닝에서 이미지가 몇 개인지, 라벨이 몇 개인지를 보면 이미지의 쉐입은 그레이스케일이니까 784가 맞고, 아웃풋 레이블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는 1, 10, 100, 1000만, 55,000개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셋에 관해서는 1, 10, 100, 1000만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할 거고, 여기서 랜덤하게 가지고 와서 테스팅을 하고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애큐러시를 보도록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애큐러시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mnist.train.image에 가지고 5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검은색 부분은 0이고 흰색 부분이 있으면 이런,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 0에서 255가 아니라 MNIST 데이터셋은 0과 1로 스케일링된 노멀라이즈된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의 1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흰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로 실제로 되어 있고, 쉐입을 보면 78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이 없다는 것은 1D 어레이라는 겁니다. 2D 어레이가 아니라. 자, 여기까지 왔고, 이제 한번 플랫을 한번 해볼 텐데 리쉐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numpy에 리쉐입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다가 제가 여기를 가지고 오는데, 이것의 사이즈가 28이겠죠? 이것을 이미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미지에 대한 쉐입을 보면 28 20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이것을 리쉐입을 이렇게 해서 28 28로 그것을 img2라고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2의 쉐입을 보면 역시 28 20. 그렇게 이렇게 해서 리쉐입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리쉐입을 해도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 이제 시각화를 할 텐데, 그래서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보면 8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5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5번째를 가지고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를 가지고 오면, 첫 번째는 뭐 이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누가 쓴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3을 가지고 왔고, 자, 이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핫 인코딩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MNIST에서 트레이닝에 그다음 레이블즈를 가서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두 번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럼 이가 3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모나드 인코딩 라벨을 보면 0,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값을 우리가 아는 걸로 하려면 여기에다가 mp argmax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드 인코딩 된 것들을 실제로 라벨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고, 우리가 알기 편하게 쉽게 하려면 argmax라는 것을 써서 불러와서 변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살펴보았고, 트레이닝에는 그 배치메이커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next 배치 3개를 가져오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x와 y가 있는데 보시면 3개, 그리고 x니까 784, y니까 10개. 자, 이제 그 엠니스 데이터셋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텐서플로우를 풀어볼 텐데,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은 엠니스 데이터셋은 아니고 0부터 255까지니까 노멀라이징을 해서 0부터 1 사이 값이 엠니스 데이터셋이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저희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ANN 구조는 784, 110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할 텐데, 먼저 텐서플로우를 불러오고 다시 엠니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엠니스 데이터셋을 실제로 한번 이건 한 거지만, 엠니스트에서 트레이닝에 그 다음 넥스트 배치를 하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것을 x, y인데 이제는 이게 트레이닝이니까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x, 트레이닝 y를 한 개를 가지고 왔고, 한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닝 x에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783그 일렬로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쉐입을 해야겠죠. 어떻게 28 x 28로 이것을 이미지로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레이를 스케일을 해보면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rgmax에서 그 값을 불러보면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정답이고 이미지입니다. 자, 모나드 인코딩을 하는 것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본 것이고, 이제 ANN 구조에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784라고 해도 되고 28 곱하기 28입니다. 플래트닝 되어 있고, 여기서는 100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50개로도 해보고 200개로도 해보고 한번 바꿔보십시오. 아웃풋은 원하는 인코딩을 하니까 당연히 10개여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구조가 사실 여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웨이트와 바이어스, 플레이스 홀드의 사이즈가 정해지는 거겠죠. 그것을 제가 좀 코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딕셔너리 형태로 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가 히든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의가 될 테고, 그 다음 아웃풋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바이어스에도 이렇게 저장을 할 거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오메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오메가는 당연히 tf variable로 define 되어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일단 콤마를 빼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사이즈가 되어야 되니까 tf. 그냥 랜덤 노말을 쓰고, 여기서는 사이즈가 정의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인풋이겠죠. 그 다음 히든이 될 테고, 됐죠. 여기까지 왔고, 이제 이것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0.1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아웃풋인데, 이제는 여기가
히든이 될 테고 여기가 아웃풋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걸 전체를 카피를 해서 복사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하는데 바이어스 스펠링이 바이어스에서 여기를 지워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딕셔너리 형태로 제가 쉐입을 해줬고, 이제 플레이스 홀더인데 tf의 플레이스 홀더를 가지는데 여기는 tf 그 숫자를 보면 이제 플로트인 거죠. 됐고, 이제 쉐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미니 배치를 할 거니까 일단 none이고 그 인풋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y는 여기가 아웃풋이 될 테고 여기까지 하면 인풋이 784로 가져온다는 거, 여기를 y로 바꾸면 이제 플레이스 홀더까지 저희가 디파인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본질을 하기 위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을 지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을 빌드업을 할 텐데, x와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히든은 일단은 tf 그 매트릭스 뭘 해야겠죠. 여기에다가 x가 들어가고 웨이트의 히든 레이어인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 x 트랜스포즈 오메가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도 그 바이어스의 히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tf.add라는 것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 이제 이 히든이라는 것은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을 지나야죠. 그것은 value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non-linear activation 왔고 이것이 다시 아웃풋 레이어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가 그 전 히든 레이어를 가지고 와야 되고 제가 이렇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을 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로스 펑션을 디파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함수를 정의했죠. 여기에다가 이제 x를 넣고 학습 중인 웨이트들이 있겠죠. 그 다음 바이어스를 가지고 오면 이 값은 predict가 되고 y 해시 되는 겁니다. 이 y 해시인데 이 y 해시의 제일 끝단에 그 소프트맥스가 없으니 이것을 predict의 다시 이 값에다가 tf.에서 소프트 그 크로스 언더바 엔트로피 with logis라는 커맨드를 쓰고 logis에는 우리가 알고 계산했던 그리고 라벨즈에는 y가 되겠죠. 이 값이 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프리딕트의 차이를. 근데 이것은 미니 배치니까 다시 로스라는 것은 tf.reduce 미니겠죠? 여기다가 다시 로스를 넣겠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러닝 레이스를 디파인 한 다음 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그에서 트레인에서 애덤을 쓰겠습니다. 애덤 옵티마이저를 쓰고 로스를 정의하고 저희가 미니마이즈를 하는 거죠. 미니마이즈 뭘 할 거냐면 로스를.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보시면 뭐 이런 에러 메시지, 워닝 메시지가 뜨는데 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것이 이제는 V2로 그럼 이렇게 해서 V2로 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터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뭐 50개, 뭐 이터레이션을 예를 들어서 5만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250번마다 하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tf나 variable 있으니까 글로벌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고, 이제 여기서부터 매 이터레이션마다 이제 학습을 할 텐데 그것을 에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엠니스 데이터셋에서 그 트레인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next 그 배치가 있고, 여기서 배치 사이즈만큼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것이 트레이닝 X, 그 다음 트레인 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여기를 실행을 시키는데 옵티마이즈 옵트에 넣어야겠죠. 옵트에 넣는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 feed 딕셔너리 딕트의 형태로 X라는 플레이스 홀더가 있고 Y라는 플레이스 홀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X에는 제가 트레이닝 X를 넣을 거고, Y에는 트레이닝 Y를 넣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학습이 되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그 250번마다 그 값들을 한번 그 로스를 한번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가지고 오고 로스를 하면 이게 예를 들면 C1에 저장이 되겠죠. C1에. 그리고 그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테스트도 해야 되니까 여기를 다시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 부분을 다시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트레이닝이 아니라 테스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부분을 테스트 X, 테스트 Y, 그리고 나서 이거를 C2로 하고 여기를 이렇게 가지고 오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필요가 없고 로스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들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로스 레코드라는 것을 만들고, 저희가 트레이닝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테스트가 있을 테니까 두 가지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끝이 나면 append를 해서 C1을 하면 되고, C2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해서 이터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나네요. 보시면 엠니스트 스펠링이 틀려 있고 여기서도 틀려 있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코딩을 한번 해보는 이유는 틀리는 것도 한번 보시고 디버깅을 어떻게 하는지. opt가 define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틀려 있네요. opt니까 이렇게 쓰는 게, 여기를 다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면 이제 이렇게 학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250번에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 지금 값이 로스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스트와 트레이닝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테스트 쪽을 여기를 지금 틀려 있네요. 그래서 C2는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이터레이션을 하고 나서 그 트레이닝에 대한 로스의 트렌드와 테스팅에 대한 로스의 트렌드를 한번 보는 것이 그렇게 오버피팅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이제는 실제로 제대로 이제 학습이 끝났습니다. 모든 오메가 바이어스가 학습에서 찾아졌고 픽스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테스트를 할 텐데 실제로 잘 맞추는지를 보기 위해서
엠리스트에서 이제 테스트에서 가지고 와야겠죠. 그리고 next 배치를 한번 보면 100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테스트 x가 되고 테스트 y가 이제 100개가 가지고 온 거죠. 이걸 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predict를 하겠죠. 저희가 가지고 온 것을. 그리고 feed dict를 할 텐데 여기에서는 predict만 하는 거니까 x에다가만 넣어야겠죠. 그럼 이것이 my predict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하면 결과가 원활 인코딩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것이 100개입니다. 100개. 그래서 다시 predict를 지금 argmax로 숫자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my predict인데, 이것은 지금 axis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max를 취하는데 이 방향으로 할 거냐, 이 방향으로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방향에서 최대가 되게 하는 것들 하나, 그 다음 100개는 밑에 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x를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라벨은 다시 제가 라벨즈는 여기다가 테스트 y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라벨즈가 스펠링이 92% 애큐러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배치를 하면 91%, 87%, 97%. 왜냐하면 여기서 100개씩 랜덤하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어느 정도 디펜던시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는 여기서 하나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나만. 그리고 가지고 와서 이것을 리쉐입을 해보고 이제 프리딕트를 해야겠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 가지고 오고, 여기를 여기서는 단어를 제가 로지스라고 했네요. 그리고 또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로지스. 여기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로지스 가지고 predict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랜덤하게 가지고 온 것은 이런 이미지였고, 제가 리쉐이프 28번 20에서 봤죠. 그리고 predict는 이렇게 해서 맥스 값을 찾았더니 3으로 찾았고, 실제 값들을 보았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지금 뭐가 이상한 거냐면, 이 값은 마지막에 소프트맥스가 취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소프트맥스를 취해야겠죠. 그러면 0과 1 사이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가지고 오고 대부분이고, 여기를 보면 9인데 9가 한 80%, 그리고 0, 1, 2, 3, 4도 한 4%, 5, 6, 7을 또 한 15% 정도. 여러분들 지금 아주 좋은 예인데, 지금 보시면은 리즈너블 하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제를 가지고 가면 6, 이것은 보면 거의 100%로 6이라고 확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면 거의 87%로 0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고, 틀린 예제를 좀 보고 싶은데 3, 9, 8, 7, 7, 9, 뭐 계속 맞게 나오네요. 9, 3, 6, 0. 이걸 보면 이것도 0이라고 대답을 했네요. 예측을 2. 이거는 제가 볼 때는 6을 좀 틀어놓은 것 같은데 0이라고 봤고, 5, 1, 6, 3, 4, 5, 2, 3. 이렇게 엠니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ANN 구조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이것을 이미지로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플래팅해서 784개의 뉴런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일렬로 세운 걸 가지고 AN을 학습해서 이걸 맞춘다는 게 상당히 저희가 생각할 때 좀 상식적이지 않은데도 이 정도로 좋은 성능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네트워크 자체에서 그 피처들을 뽑기 위해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겨리드 아웃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이미지로 바라보는 것이 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 픽셀 간에 그 네이버후드가 있는데 이것을 일렬로 펼쳐버리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가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이 ANN이 아니라 CNN 구조, 컨볼루션을 이미지에서 컨볼루션하는 CNN 구조로 내용이 확장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은 그 저희가 영상 또는 이미지를 인풋으로 갖는 그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거기에 특성화된 그 인공지능 구조를 만들므로써 에큐러시가 더 높아지는 거죠. 간단한 모델을. 그것이 CNN으로 되고 제가 추후에 더 깊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